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전망대 박종환입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 확진자가 650명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백신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지금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영국 돌연변이 코로나 확진자까지 또 나타나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블루 이 시대를 넘기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백신이다. 이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중앙 정치권 뉴스와 익산의 뜨거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방송 아래 빨간 글씨 구독, 무료 서비스 눌러주시고 좋아요 뿅뿅 부탁드리면서 카메라 큐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 첫 방송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이대로가 좋은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10개월 정도 남았어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그 인사인데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와 5개 부처 장관을 지명을 해서 우리 본방송이 5월 8일 날 토요일 날 나가니까 그때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끝나고 5개 부처 장관도 청문회가 다 끝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지명 내정을 이제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청문회 제도가 2000년 제가 알기로는 2000년 6월에 국민의 정부 그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첫 청문회 첫 시행은 이한동 국무총리 같아요. 그 후로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 청문회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과연 그 인사청문회를 이대로 가야 좋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왔는데 역대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통과된 그 장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많아요. 2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마 곧 29명이 넘어가서 30명이 지금 넘어갈 것 같아요. 그 5개 부처 장관 중에서 그 제일 문제가 있는 그 장관이 지금 한 두, 우선 문제가 좀 없는 분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안경덕 노동부 장관, 문순옥 산자부 장관은 좀 통과가 될 것 같고, 인사청문회에서 그 두 장관은 아마 박준영 해수부 장관하고 이매숙 과학기술부 장관 같아요. 그 박준영 그 해수부 장관을 보면은 그 부인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부인이 이 박준영 씨가 영국에서 주영 참사관으로 계실 때 그 부인께서 고급 도자기를 비롯해서 차 세트, 상제 들링 등등 해서 그 뉴스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걸 보면은 그 우리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아마 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은 아마 낙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이나 언론에 보니까 박준영 해수부 장관을 뭐라고 평을 했냐면은 그 신안 앞바다에 해저 보물찾기 단장을 하면 딱 좋겠다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가 참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또 우리 이매숙 과기부 장관
또 이분은 또 한 언론에 나오는 것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다 걸렸어요.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논문 문제, 다 걸렸는데, 또 이 이매숙 과기부 장관을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느 모 의원이 이매숙 과기부 장관이 공동 논문 저자를 남편하고 같이 냈는데 그걸 빗대어 가지고 노벨 과학상을 받은 큐리 부인까지 지금 호출했어요. 큐리 부인까지. 아마 옹호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큐리 부인까지 이렇게 호출해서 이매숙 과기부 장관을 옹호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코미디, 봉숭아학당에 나오는 코미디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청문회가 과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청문회는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 청문회하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 그렇다면은 정책 청문회는 이렇게 TV나 방송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고,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느 한간에 장관 지명자를 청와대나 이런 위에서 이렇게 이런 장관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고사하는 분들이 60, 70% 이상이 고사를 한답니다. 장관을 못 하겠다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리고 또 집안에서 또 반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장관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장관을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에 한 바에 의하면은 장관들이 처음에 젊은 시절이나 공직 생활했을 때 자기가 장관을 하야겠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 특히 큰 뜻을 가진 공직자들은 생활을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 우리 주제는 우리 익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만 백제 문화의 고도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아주 평화스러운 도농 복합 도시인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우리 익산이 분열, 갈등이 심화되고 고소고발이 제일 많은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역적인 화합 단결이 안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있고 원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원로들이 구심점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는 갈등과 분열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한 예를 제가 들겠어요. 우리 익산에 장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장전마을이 있는데, 장전마을에서 여러 가지 암 피해로 주민들이 수명이 죽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우리 익산의 원로들이 모여서 익산시와 또 전북도와 이렇게 뭔가 중간 역할을 해주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대변인 역할을 해서 빨리 우리 장전마을에 피해보는 지역 주민들의 뭔가의 보상 문제니 또 치료 문제니 그걸 활성화를 빨리 시켜줘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장전마을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시장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법률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익산시의 시장이, 물론 행정 책임은 시장이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시민들하고 또 시민이 시장을 고발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 원로들이 좀 역할을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장전마을 지금 제가 예만 들었는데 그 전에 보면은 그 우리 그 정은일 시장이 그 다문화 가정 비하 발언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한 2, 3년 전에. 그렇다면은 그거에 말 실수거든요. 그게 말 실수면은 그 우리 지역 주민 그 원로들이 우리 익산 시장님께서 말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말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받고 이렇게 우리 시정 행정을 하게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그 익산 그 시청 앞에 와서 막 데모를 오고 그 또 데모를 하는 분들이 또 익산 시민들도 아니에요. 또 외지서 와서 데모를 오고 이걸 보고 제가 참 익산의 원로가 꼭 필요하다 그런 걸 또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다만 또 시장의 그 말실수뿐은 아니라 우리 금마에 그 몇 년 전에 그 경주마 육성을 유치하려고 정부에서 몇천억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경주마 육성을 우리 금마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금마 주민들이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 경주마 육성이 정부 지원 그 몇천억을 못 받고 아마 이게 그 전북 순창인가 얼로 지금 제가 좀 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식품 클러스터가 유국 기업이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것도 우리 또 시민들이 또 반대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심점 역할을 못 하니까 그 인구도 지금 33만까지 간 인구가 28만도 지금 무너졌어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자리가 없고 이는 그 지역 주민들의 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그 구심점 역할을 우리 그 자문 그 원로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합니다.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 될 거예요. 그때 그 강현욱 전북 도지사님께서 새만금 물막이 공사 끝막이 공사를 해야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그 공사가 행정재판에 이어져 가지고 중단됐어요. 그때 아마 노무현 정부 때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북 도지사께서 그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전번 방송에도 한번 내가 이 문제를 타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전북 도지사 강현욱 지사님한테 지사님 그 전북 도민 중에서 서울 재경에 올라가신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행정재판을 해서 새만금이 중단된 것을 우리 그 전북 도민이 재경 도민인데 그 훌륭한 그분들을 한 50여 명을 귀합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강현욱 지사님께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우리 도의 행정 담당 국장을 우리 박 위원장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로 보내서 한번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그걸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 됐더니 제 서울 사무실에 도 행정 담당이 과장급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우리 전북 도민 중에서 언론계나 법률계나 사회 또 환경,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 리스트를 뽑아서 제가 명단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훌륭한 분들을 찾아서 한 4, 50명 정도 해서 가칭 전북 발전 자문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환경단체에서 새만금 행정소송한 걸 우리 전북 원로다랄까 그렇지 않으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협조를 해서 한번 막아주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해서 2005년에
그 강현욱 지사하고 2004년에 얘기했는데 2005년에 전북 발전 자문위를 태동을 시켰어요. 그분들이 행정재판하는데 법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 언론, 방송, 그분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행정소송을 이겼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익산도 그런 그 원로들이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는 그런 그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모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여러 번 그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익산 정원율 시장님이나 또는 그 앞으로 우리 익산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익산시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는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대권 레이스, 대권 레이스가 지금 시작됐는데, 대권 레이스를 바라보는 박종환 시사전망대에서 포커스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민주당은 그 당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 또 원내대표는 윤호정 씨 선출돼 가지고 대동단결해서 지금 이렇게 대권 레이스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권 레이스로 가는 문제 중에서 지금 그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그 이 남자 이 여자 20대 남자 20대 여자를 위해서 정책을 내놨는데, 청년 세대 그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는 1,000만 원에 대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또 그런 또 정책을 냈고, 또 우리 이낙연 또 우리 그 전 총리께서는 그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또 그 정책을 냈더라고요. 또 여기에다 또 우리 또 정세균 또 전 총리께서는 신생아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면은 20년 정도의 적립성, 그 1억 원의 적립성 그런 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과연 이게 그 젊은 청년들한테 돈으로 그 투표를 돈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한번 제가 인터넷에 그 정책을 낸 그 후보들의 인터넷 어떻게 떴나 봤더니, 그 20대 그 젊은 청년들이 우리 민주당 그 후보들한테 빚잔치 하면서 생일 파티, 생일 잔치를 원하지 않는다. 정말로 20대 우리 청년 세대를 원한다면은 경제를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그 젊은 그 청년들의 그 시각하고 우리 민주당 후보들하고 그 대통령 후보들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언밸런스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뭐 코미디 하는 것 같고, 봉숭아학당 코미디 하는 것 같고, 또 그걸 또 우리 그 제가 또 원래는 보니까 대깨문이라고 있어요. 대깨문. 여당의 강성 그 지지자들인데 뭐 한 뭐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깨문이 뭐냐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런 대깨문이 있어요. 또 그 여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윤나땡. 윤석열이 나오면은 땡큐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문나땡도 있습니다. 문나땡. 윤나땡은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다. 또
문나땡은 지금처럼 문바들이 지금처럼 계속 나와서 설치면은 땡큐다 고맙다 또 이 얘기는 또 야권에서 또 이런 또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또 국민의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렇게 그 국민의 시각에 벗어나면은 국민의힘은 그러면 과연 그 국민의 시각에 그 합당한가? 이 국민의힘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고 부산 선거 시장의 그 흐름을 알으면 뭔가 좀 뉘우쳐야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국민의힘 제1야당 100석이 넘는 국민의힘이 차당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이는 불임 정당한테 대권 후보를 못 내는 이런 불임 정당한테 국민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아니 왜 국민의힘의 차당 그 대통령 후보를 못 내고 그 제3지대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나는 이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제 중도 보수인데 국민의힘에 제가 주문을 한다면은 우선 윤석열 총장은 제3지대에 놔두고 국민의힘 그 중에서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모르겠어요. 그 유승민, 원희룡이 또 그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또 홍준표 씨, 또 김동연 부총리 또 제가 또 생각하는 또 홍정욱 씨라고 있어요. 그 남궁원시 그 자제분이신데 한번 국회의원을 하시고 정치를 떠났는데 이런 깨끗한 분들 또는 아니 선거에 한번 떨어졌다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김대중 선생은 4번 떨어지고 5번째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는데 4일 만에 5.16 혁명이 나서 배지도 못 달았어요. 선거에 한 번, 2번 떨어지는 건 병가지 상사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종로에서 떨어지고 부산에서 떨어져서 대통령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자당 후보, 이는 좋은 후보, 아니 황교안 후보, 아니 종로에서 한번 떨어졌다고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이인재 후보, 예? 이인재 후보 그런 선거에 떨어졌다고 정치하지 말라고 그런 법 없습니다. 이는 또 좋은 후보들 많이 있어요. 유승민, 원희룡이 이는 자당 후보를 좀 길러서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서로 합력해서 당을 건실하게 만들어야지 오지도 않는 분들 치다보면서 이런 정당이 대권 수임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한심한데 그래서 국민의힘도 분발을 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앞으로 그 대통령 선거가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10개월 동안에 분발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경제를 살리고 그 일자리를 살리고 또 외교, 안보,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마무리 공자님 말씀으로 끝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그 제자가 자공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자공이 공자님께 공자님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님 말 정치는 3가지가 있는데 경제, 안보, 그 다음에 국민의 신뢰
이 세 가지 중에 경제 안보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했습니다. 무신 분립. 국민의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여야 정치권 지도자 여러분, 무신 분립,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런 정치가 돼서 다음 대통령은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그런 정치 지도자,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